이때도 누누 감독은 또 모두의 생각과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교체 늦게 한 거 문제 없다고 대답을 하더니 이렇게 덧붙였어요. The game was under control. 예. 저기요 감독님, 슈팅 하나도 못 때린 경기인데 언더 컨트롤이라뇨. 혹시 별명이 슈팅 연계세요? 토트넘이 후반전에 슈팅 한 번 못 때리고 패배했던 웨스트햄 원정. 후폭풍이 꽤 거셉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한테 진 직후에 리버풀이 올드 트래포드 원정을 가서 무려 5대 0의 대승을 했죠.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이슈가 그 뒤로 OT 참패 맨유 그리고 솔샤르 감독한테 향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덜 주목받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토트넘 분위기 또 감독에 대한 비판들 역시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순위표만 딱 놓고 보면 토트넘이 그렇게 잘못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5승 4패. 남자의 팀이에요. 리그 20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렇게 승점 15점을 따내면서 리그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맨유, 에버턴, 레스터 시티, 아스날 이런 팀들이 모두 토트넘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뭐 지금 토트넘 라인업이나 새 감독 부임 첫 시즌 감안하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순위예요. 특히 지난 시즌 우당탕탕 하다가 결국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까지 밀린 팀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라운드 6위 순위만으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저는 일단 여기 골득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 12개 팀 가운데 아스널과 함께 골득실 마이너스인 유이한 팀이고요. 토트넘 이제 득점력이 안 좋죠. 골을 토트넘보다 적게 넣은 팀이 20개 팀 가운데 4팀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표피적으로 드러난 수치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진짜 문제는 경기력이죠. 당장 이번 웨스트햄전에서 토트넘 후반전 슈팅 연기였다고 말씀드렸죠. 경기 통틀어서도 웨스트햄이 토트넘보다 슈팅 2배를 더 때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던 것도 웨스트햄이었고 9월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때는 더 했죠. 팰리스가 토트넘보다 슈팅을 9배나 더 때렸습니다. 슈팅 수가 18대 2였으니까 경기도 3대 0으로 졌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경기에서 올 시즌 토트넘은 상대보다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런던 더비에서만도 뭐 4전 전패니까요. 승리한 경기들도 밀리다가 손흥민 개인기로 골을 넣거나 맨시티전, 안 풀리다가 손흥민이 개인기로 골을 도와주거나 에스턴빌라전. 이렇게 냉정하게 올 시즌은 토트넘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해왔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승수를 쌓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토트넘 팬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제 스퍼스 웹에서 팬들 투표를 집계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토트넘 파워랭킹이라는 자체 지표인데 보시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단연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포인트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59점인데요. 2위 브리안 힐보다 0.4점이나 높고요. 그 아래로 0.4점이 낮은 게 11위인 베르벤이니까 그만큼 압도적인 차이로 토트넘 팬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신뢰를 얻고 있다.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 포인트 앞에 숫자는 뛴 경기 숫자고요. 전체 리그 컨퍼런스, 유로파 컨퍼런스까지. 참고로 손흥민과 힐 다음은 호이비에르, 요리스, 다이어 순서고요. 해리 케인은 저 아래 에메르슨 로얄보다 낮은 17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셀소, 델레알레는 20위고요. 와, 2.0 포인트가 안 되는 선수들, 데이비스, 윙크스, 도어티. 자, 팬들 평가 냉정합니다. 하지만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누누 산투 감독일 겁니다. 누누 감독은 많은 팬들 그리고 언론들로부터 비상식적인 경기 운영이다 비난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경기 진후에 인터뷰를 할 때마다 팬들이 볼 때는 실언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이제 비호감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다시피 현재로서 경질 논의까지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에서는 리버풀한테 홈에서 참패한 솔샤르 감독이 경질 1순위고요. 누누 감독은 와포드 라니에리 감독이나 울버햄튼의 라지 감독 정도 이렇게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이게 신뢰받고 있다 이런 어떤 근거라고 보기보다는 자르는 건 뭐 어렵지 않은데 토트넘에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게 경질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아닌가. 자,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성적이 안 좋아도 이걸 딛고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느냐, 뭔가 좀 나아지고 있는 게 있느냐, 긍정의 신호가 경기에서 발견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해서는 평들이 썩 좋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감독 경력 하나 없던 메이슨 대행까지 메이슨 대행보다 못하다 누누가 뭐 이런 주장들까지 힘을 얻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메이슨 대행 체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성과도 더 좋았더라고요. 이 표는 메이슨 대행 시절에 토트넘이 치렀던 프리미어리그 6경기 그리고 누누 감독이 최근 리그 6경기를 치렀던 이 두 가지 지표를 비교한 건데 보시다시피 승률도 2배나 메이슨 대행 체제 때가 높고요. 골드실도 마찬가지고요. 기대 득점도 메이슨 대행 시절이 훨씬 높습니다. 예. 아무래도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는 케인의 기복이겠죠. 메이슨 대행 시절에는 그래도 해리 케인이었는데 누누 감독은 해리 케인하고는 거의 못 뛰어봤으니까 하리 카네하고만 뛰었잖아요. 예. 뭐 케인이고 카네고 자시고 간에 어쨌거나 누누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 경기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팩트고, 그러니까 팬들도 이게 이런 식으로 단순 비교할 게 아닌 걸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서도 메이슨 대행 시절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누 데리고 오려면 메이슨 대행이 낫지 않았냐, 이런 사람 왜 데려왔냐. 실제로 누누 감독은 울버햄튼 맡고 있을 때 메이슨 대행의 토트넘이랑 붙어가지고 2대0으로 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 이런 얘기를 데리고 왔을 때도 뭐 호의를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이런 식의 메이슨 대행 다시 데려와 이런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하진 않습니다만 팬들의 심정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누누 감독이 토트넘 규모의 팀을 맡기에는 너무 좀 준비가 안 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좀 약간 이제 버거워하는, 예. 감독들의 심리 상태나 스트레스 같은 걸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그 벤치 앞, 그러니까 사이드라인 쪽에서 경기 중에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보는데요. 요즘 누누 감독 경기 중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게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누누 감독이 울버햄튼에서 잘 나갈 때 모습 보면, 예, 골 들어갈 때 리액션도 크고요. 네, 막 표정도 밝습니다. 예, 절대 요즘처럼 표정이 없거나 조용조용하기만 한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토트넘에 처음 왔을 때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개막전에 그 맨시티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 넣고 이길 때 골 셀러브레이션 보십시오 그때. 그때 더가웃 캠이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유튜브에도 올리고 토트넘이 그랬었는데, 그 뒤로도 한동안 팀 성적에 맞춰서 자유로운 제스처들이 나왔던 누누 감독인데, 요즘은 뭔가 좀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좀 얼이 좀 나가신 듯한, 반응도 미미하고 액션도 작아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 쓰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누누 감독의 멘탈 약화가 경기 운영상의 이슈로 이어지고, 또 여기에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어색한 얘기들까지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교체 카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난번 그 뉴캐슬 원정에서 11명이 풀타임 뛰었던 굉장히 이례적인 경기가 있었죠. 이때도 말이 많았는데 주중에 선발 싹 바꾸면서 일단 넘어갔잖아요. 그때 뉴캐슬전 풀타임 뛴 선수들 다 쉬게 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웨스트햄 졌고, 또 웨스트햄 원정에서 팀이 지고 있는데도 84분까지 한 명도 교체를 하질 않으면서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후토크 때 말씀드렸습니다. 은돈벨레 정말 후반전 초반 이후 완전 사라졌는데 판단력도 좀 흐려지고 본인이 해야 될 결단들을 제대로 제때 하지 못하고 있는, 아니 그냥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후반 내내 슈팅 하나 못 때리면서 밀리고 있는데 아무 변화를 안 주는 거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시즌 초반에 안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팰리스나 첼시한테 0대3으로 깨질 때만 해도 후반 15분에 선수 교체도 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교체 카드를 아끼거나 마지못해 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좀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벤치에서 누가 들어가지고 경기를 바꾼다, 이런 기대보다는 뭔가 이 선발 멤버들한테 집착하는 느낌? 선발 멤버들한테만 신뢰를 갖고 있고 벤치에 있는 선수를 못 믿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또 교체라는 게 흐름을 끊어주고 이런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계속 놓치면서 교체 카드도 전술, 교체도 전술이거든요. 이거를 좀 방치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뭐 다시 말씀드리면 주전 아닌 선수들에게 위험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팀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이제 인터뷰인데요. 누가 봐도 못한 경기를 망쳤는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경기 중에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어설픈 답을 하고, 제가 이 정도 규모의 팀을 이끄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한 것도 이제 이 부분이 결정적인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넘는 팀들은 팬과 언론의 관심 크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감독이 벤치에서 보여주는 액션 하나, 또 인터뷰에서 꺼내는 문장 하나가 다 팀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인기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반응들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팀 성적이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쁠 때는 감독들의 인터뷰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누누 감독은 매번 질 때마다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난달 약체로 꼽히는 팰리스 원정 때 얘기를 들어볼까요? 참패를 했습니다. 슈팅도 완전 밀렸고요. 그런데 이 경기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e were in control of the game. 우리가 경기를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경기에서 토트넘 슈팅 딱 2개 했습니다. 팰리스 18개 했고요. 그런데 이게 in control이라고? 이날만이 아닙니다. 역대급 최악의 경기였는데 웨스트햄 원정, 게다가 팀이 졌는데 We were the better team 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요 감독님, 그리고 이날 또 교체를 굉장히 늦게 쓰다 보니까 웨스트햄전 끝나고도 기자회견장에서
당연히 교체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때도 누누 감독은 또 모두의 생각과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교체 늦게 한 거 문제 없다고 대답을 하더니 이렇게 덧붙였어요. The game was under control. 예. 저기요 감독님, 슈팅 하나도 못 때린 경기인데 언더 컨트롤이라뇨. 혹시 별명이 슈팅 연계세요? 시즌을 치르다 보면 팀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이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지금 누누 감독은 지난번 교체 카드 안 썼을 때 내비친 것처럼 뭔가 팀을 본인이 장악하고 간다는 것보다는 일정에 끌려가는 느낌을 줍니다. 사람은 은연중에 자기가 가장 고민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나 문장을 좀 꺼내는 무의식이 있죠. 근데 계속해서 상황에 맞지 않는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어떤 그런 강박이 아닌가. 예. 토트넘이 완전 탑티어 팀은 아닐지 몰라도 쓰는 돈의 규모나 팬들의 사이즈, 언론의 기대, wolverhampton과는 완전 다른 팀입니다. 이전에 누누 감독이 이끌었던 포르투갈 명문 포르투, 스페인 명가 발렌시아, 대단한 팀들입니다만 여기는 영국이고 또 토트넘은 그 팀들보다도 규모가 작지 않은 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누 감독은 자신이 이런 환경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휘봉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감독이라는 걸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휩쓸려가는 모습 보이면 아마 올 시즌 끝날 때쯤에는 다른 곳에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없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하위 팀들과의 격차가 적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6이고요. 소속팀 선수들의 퀄도 경쟁자들에 비해서 크게 빠지는 팀은 아닙니다. 예. 주전과 벤치의 격차폭이 큰 것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또 팀 분위기를 일부 선수들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야말로 누누 감독의 어떤 감독으로서의 역량, 또 토트넘 첫 시즌이 마지막 시즌이 안 될 가능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이번 주말 또 하필 토트넘 맨유랑 만납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시합이죠. 자, 그나저나 이날 맨유 지봉은 솔시라 감독이 계속 잡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볼빠?